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빌딩 사는 빌딩 남자 경매 코치 이원일입니다. 네. 반갑고요. 정말로 제가 요즘에 계속 말을 하는데 2018년 대박 나신 분들 그죠? 맞죠? 네. 본인들도 느끼시잖아요. 이런 분들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물론 제 옆에 있으면은 좀 더 대박이 더 그 대박보다 광박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딱 버티고 있는 한. 저도 그랬고요. 제가 겪은 경매가 참 쉽다. 제가 겪은 경매는 뭐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한다 뭐 이런 정도? 네. 그냥이야? 뭐 딱히 뭐 제가 처음에 경매를 시작한 게 2012년도인데 그 전에 이제 여기 그때부터 이제 협회장님 알토란 강의를 딱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 전에 이 협회를 알기 전에 책을 한 10권, 10권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 책이 그렇게 그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협회장님 여기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딱 했을 때 협회장님이 목표가 아주 정확했어요. 저는 이제 목표 이걸 가운데 쓰니까 뭘 어디다 써야 돼? 목표! 괜찮아, 다 보고 있어요. 예. 목적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목적은 돈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돈 벌려고 경매한다. 뭐 자랑하거나 아니면 나의 뭐 인성을 키우거나 여기서 뭐 좋은 동료를 만나거나 뭐 친목을 갖거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돈이다.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한, 많아봐야 7, 8명이 이렇게 알토란 강의 매주 오시더라고요. 근데 돈 벌려고 하죠? 얘기를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는데 이 중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진짜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돈 벌려고 저도 경매를 시작했고요. 이 돈이 벌리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벌었죠. 투자한 게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렇죠. 제가 명상하는 건 아시죠? 제가 명상 기도했고 그전에는 수련을 많이 했어요. 경제생활 거의 안 했고 한 42살 넘어서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명상원 그거 하던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삼은 게 경매였거든요. 아무튼 경매는 여러분들 어렵고 뭐하고 좀 전에도 우리 코치님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뭐 막 그 디립다 책을 보고 막 이렇게 한 거는 그때 12년도에 딱 그 열대권 볼 때 어디를 가서 배워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거 본 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법전을 찾아본다는가 뭐 어디 가서 뭐 강의를 찾아서 듣는다든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협회장님 팟빵이나 유튜브 그게 다였어요. 근데 오늘 또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여기 와서 또 협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로 역시 별게 아니구나. 역시 할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한다. 경매 그냥 한다. 지난번에 스파레주 학생들 있을 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시세조사하는 법 얘기했는데 시세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세조사 전화 한 통화 하는데 300만원 번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서 아무 말 안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뭐 어쩌고 대답도 안 해. 부동산이 막. 그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제 막 경매가 아닌 듯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알아차려가지고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는 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솔직히 거기서 말을 한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거기서 얘기를 해요. 뭘 찾으세요? 저는 빌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답답히 얘기해요. 물어보면 대답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뭘 신경을 많이 쓸 게 없거든요. 근데 단지 그거 진짜 아까 100번 쏴서 한 발 맞는 거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그래서 하루에 두세 통씩, 3통 하면은 한 달이면 100통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한 1년 6개월 정도 한다. 그러면 진짜 좋거든요. 아무튼 가장 어려웠던 거 시세조사잖아요. 별거 없이 그냥 하면 됐어요. 그리고 절 보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요즘엔 코치 하는데 제가 부동산 통화했던 거 이렇게 녹음한 게 있어요. 그때 줬나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잘라버렸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코칭할 때 요즘에 주고 있어요. 28분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딱 주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저도 처음에는 협회장님 그 말로 해가지고 하셔서 저희 시세조사 하는 법 진짜 저게 어떻게 되냐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질질 끌지, 그러면서 계속 뽑아내지 뭐 이랬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한 게 아니라 이제 협회장님 말씀 듣고 결국 뭐 시나리오하고 몇 가지 없잖아요. 몇 가지 없어요. 그걸 그냥 계속 생각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기만 하면 돼요. 계속 하면. 그리고 저는 이제 경매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자신이 있었던 게 제가 왜 돈을 벌겠냐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될 거잖아요. 제가 경매로 아무리 협회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도 제가 돈을 못 벌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명도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명도를. 근데 저는 솔직히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은 그 목표에 대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관계를.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신감을 뭐 특별히 수행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할머니를 모실 때 저희 할머니가 치매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많이 이렇게 할머니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를 상대하면서 이제 저는 이게 참 이 치매에 걸리신 노인을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하고 있어도 내가 비위를 맞춰줄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경만 쓰면 돼요. 제가 할머니를 그게 비법이 뭐냐면 계속 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돼.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진짜 힘이 세요. 뼈밖에 없는데 막. 근데 어쩔 때는 제 친구처럼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제 딸처럼 막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 할머니처럼 해야 되고, 막 그 역할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할머니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그런 역할을 내가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역할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솔직히 명도할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나 명도할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목표를 두고 내가 역할을 계속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이삽이라도 받아서 나갈 수 있게끔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즐거운 명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명도도 처음에 제가 인천 그 주안동에 그거 빌라 방세칸짜리 11평 정도 받았거든요. 12평 아래로. 그때 이제 인도명령까지 이렇게 다 하면서 강제 집행 가야 되겠구나. 처음인데 그게 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대리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돈이 너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 배당금도 받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드릴 게 없고 배당 잘 받아 나가시기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꾸 돌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힘들었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뭐 계속 전화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알토란 강의 협회에서 들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협회장님이 아니라 도현철 부장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도현철 부장님 탁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장님 그랬더니 아이 저는 뭐 그런 거요 뭐 그냥 강제 집행하면 되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고요 진짜로 안 되면은 그냥 절차대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되게 간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금방 또 전화 오더라고요. 문자 몇 개 하고 좀 기다리고 그러니까 뭐 한 30만원 달라고 그래서 내가 30만원 정도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명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명도는 그냥 만나서 정말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만나서 이야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나는 최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안 되면 원래 절차대로 그렇게 가면 되죠 뭐. 그죠? 여기서 어려운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없죠? 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별로. 그리고 진짜로 저는 알토란 강의 그때 협회장님 그 6개월 초반에 그때 제가 듣고 그때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낙찰 받고 그 뒤로 팟빵에 진짜 좋은 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도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만 낙찰 받은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그 관건은 그러니까 지식이나 뭐 이렇게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진짜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찾아봐야 되는데 뭐 찾아볼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멘토한테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휴 참 좋겠다 좋겠어. 그지 않습니까? 진짜 바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코치 같은 경우도 모르는 거 있거든요. 진짜 실무 가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꼬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협회장님 전화 드려요. 그럼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뭘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 이런 거 그냥 하시면 되고 아무튼 제가 겪은 경매는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머리 굴릴 필요가 별로 없다.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또 이게 프로그램이 제가 그때 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옥션 랜민 프로그램 6개월 과정하고 데드캠프하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진행하시면 분명히 여기 오늘 자기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던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빌딩 남자가 겪은 경매 그냥 한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경매가 쉬웠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우리 빌딩 남자님도 뭐 그냥 한다 이러고 협회장님도 지식 없어도 돼요 막 이러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진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마음이 놓이시나요? 아니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네 맞아요. 답답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편집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같이 경매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는 일을 할 때 컴퓨터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갖고 다니면 하루에 10,000원씩 줬거든요. 컴퓨터를 갖고 오면 하루에 10,000원씩 줬어요. 근데 그때 컴퓨터 값이 완제품은 한 100만원이 넘었고 100만원 정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했고 조립을 하면은 제가 쓰는 사양은 한 50만원이면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컴퓨터 사양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무조건 비싼 거 살 필요 없고 비싼 거 사서 뭐 갖고 다녀도 되지만 비싼 거 살 필요 없고 뭐 50만 원짜리 사서 조립해서 사면
그걸 한 1년 넘게 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한 2달 안에 뭐 이렇게 원금 뽑고 나머지 또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갖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제 완제품도 사도 뭐 이익이 남긴 하는데, 완제품은 제가 이제 편집 디자이너니까 그래픽 카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래픽 카드가 조금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립을 제가 선택했는데, 저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하드웨어 쪽으로는 뭐 CPU, 뭐 용량, 뭐 요런 것밖에 몰랐어요. 요런 것밖에 모르고, 근데 이제 조립은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조립을 해야 돼서 조립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뒤졌어요. 카페 같은데 거기에 이제 견적서를 이렇게 뭐 편집 디자인의 컴퓨터 사양, 뭐 게임할 때 컴퓨터 사양, 이렇게 추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한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한테 맞는 사양을 출력을 해서 그 다나와라는 사이트 아시죠? 예, 그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가지고 나한테 맞는 가격을 다 확인했어요. 그 사양에 맞게. 뭐, 램 얼마, 이렇게 최저가로 이제 뽑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용산을 갔어요. 용산을 들고 가서, 이제는 거기 용산도 근데 되게 가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좀 성실한 가게 같은, 나한테 사기 안 칠 것 같은,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고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된 가격을 주겠다 싶은데 가가지고 그 견적서를 내밀고, 아, 이렇게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컴퓨터 내가 뽑은 가격하고 이 뽑은 가격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은데 거기서 해가지고 그걸 조립을 해서 택시를 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년씩으로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매를 배우러 왔을 때는 경매가 사실 저는 권리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한참 몇 년 있다가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협회에 와가지고 배워보니까 권리 분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 살 때처럼 물건을 내 돈에 내 목적에 맞게 고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해서 그냥 수익이 남는 걸 입찰 받으면 되더라고요. 전 하드웨어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렇게 했듯이 경매도 마찬가지로 경매의 어떤 기본 지식만 알고 이런 식으로 실무 지식만 익히면 정말 그냥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에서 너무 용어가 어려우니까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자주 하시는 쇼핑과 이렇게 비교해서 항상 어려울 때는 아, 이땐 내가 어떻게 했지? 이땐 내가 어떻게 했지? 옷을 살 때는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하나하나 다 보고 샀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되게 쉽게 내 머릿속에 나는 경매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입해서 사면 이 어렵고 막 아, 그만둬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빌딩 남자님이나 협회장님처럼 정말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 충분히 너무 쉬운 거다. 예, 그런 거를 아시게 될 거라서 경매가 이렇게 쉬운 거라는 걸 지금은 너무 두렵지만 6개월, 한 3개월 지나다 보면 정말 아, 이게 별거 아니네? 너무 별거 아니어서 내가 놓치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일단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경매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을 때? 말. 그 다음에 또? 돈질. 아, 그렇죠? 이게 아닌데. 또! 우리 코치들은 알아요. 뭐가 중요하죠? 배짱. 아니, 그렇지. 그것도인데, 스피드. 스피드가 왜 안 나와? 자, 어느 쪽이 스피드 그 잠재 능력이 이게, 좀, 사람마다 좀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느 쪽이 좀 더 코치들이 좀 센지, 우리 여기 교육생들이 좀, 괜찮은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박수 3번 시작! 이상한데. 코치랑 박수 3번 시작! 시장님. 시장님 이쪽에서 같이 해야 돼. 네. 자, 박수 2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하지 마. 자, 그럼 일단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내가 하나 잡으면 뭐예요? 숫자로 뭐예요? 1. 그럼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3. 이거는? 4. 이거는? 5. 제가 숨기고 있다가, 이거 딱 올리면 이게 몇인지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1. 그렇지. 다시, 여기 테스트 할 거야? 자, 이거. 2. 오. 이거. 3. 오. 이거. 5. 이거. 5. 좋아. 좀 박자 늦었어. 늦으면 안 돼. 자,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가위바위보에서 뭐예요? 주먹. 묵지바에서. 무. 이거. 찌. 이거. 빠. 오케이. 자, 이거. 5.
그러니까 오른손이 했을 때랑 왼손이 했을 때랑 생각을 해봐야지. 자, 다시. 자, 어려우니까 잘 가봐요. 이거. 3, 오. 이거. 5, 이거. 빠, 이거. 5, 빠. 박수! 아, 그냥 한번 웃자고 했고요. 자, 저는, 신바람 경매 이성재 코치고요.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먼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D and king 마지막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텐데요. 저는 이제 PT샵을 헬스클럽 한 7년 운영했었어요. 청담동에서. 근데 그때 할 때 한 달에 고정 지출이 725만 원이었어요. 마지막에 나올 때 원래는 한 400인가로 시작했었는데 이제 계속 임대 사장님께서 매년 10%씩 꼬박꼬박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PT샵이라고 헬스장이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꼬박 있어야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1대기밖에 안 하긴 했는데 보통 출근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출근 시간 이후에는 이제 아주머니 주부분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퇴근 이후에 또 오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가져가고 보낼 시간도 없었고 그거에 비해 그 고정 지출을 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한 2년 정도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아마 한 1,000만 원, 많이 벌 때는 2,000만 원도 막 벌고 그랬거든요. 한 달에.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잘 되니까, 적은 공간에서 운영하면 그거 잘 되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나가서 바로바로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거기가 뭐 한 50개에서 한 70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헬스 쪽에서는 아놀드 홈, 그 형도 저희랑 같이 또 트레이너 진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옛날에 다음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100일간의 약속이라고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거 저희 센터에서 운영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제가 선호도적이었었는데 사실 특허청에 특허도 내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이제 비전을 보고 선진국에서 아놀동이 거기서 같이 한 건 아니고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어요. 네, 지금 여기 아놀동이 여기 화학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길 가다 만날까봐 예, 나왔네 이거. 녹화하고 있잖아. 아니 이게 그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럼 괜찮아. 네. 근데 하여간 이제 뭐냐면. 내가 그 이후에 이제 막 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망하진 않았어요. 제가 9,000이라는 권리금을 받고 나왔을 때는 생활비는 벌렸는데 그때 솔직히 한 200-300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순수익이. 내가 그 정도밖에 못 버는데 내가 이걸 매달리고 있는 데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그냥 회장님 만나면서 내가 이 만남이 너무 값진 이유가 회장님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또 다른 돌파구, 또 다른 시도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옆에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되게 아까 아니, 이제 또 사담으로 빠졌네요.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 수익,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구멍가게에서 암만 열심히 노력하고 매달 어떻게 해도 500 이상 벌기 힘들잖아요. 24시간 매달려도. 슈퍼도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차 떼고 포 떼고 인건비 빼면은 그렇게 남는 거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경매 쪽은 어때요? 아까 회장님 얘기하셨죠.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1주일, 2주일 막 열심히 시세 조사하고 막 해가지고 했을지언정 하루 전날 이 물건 괜찮네 그리고 10,000원 더 쓴 사람이 가져가는 세상이라고.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스파레주 4일 교육받고 4일차 때 공부하다가 그 매물을 알게 돼가지고 회장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마디에 그 다음날 제가 입찰장 바로 가가지고 하루만 낙찰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시세에는 1억 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7,655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재밌는 수익을 본 거예요. 한 달에 그 돈을 모으는 거는 철도 다니셔도 3천, 4천 모으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되게 이게 중요한 재무적 사고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벤트업을 전념하게 돼요. 연말정산 해보니까 이벤트 쪽이 더 돈을 많이 벌려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건축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벤트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또 나름대로 되게 좀 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아졌죠. 헬스장에 있을 때처럼 오랫동안 있으면서 2, 300 버는 게 아니고 주말에만 일했는데 한 2, 300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낫다. 그거보다 이게 낫구나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옆에 건축사 사무실에 제가 조그만 그 사무실 얻어가지고 재임대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탱자탱자 놀다가 뭐 공사 한두 건 하고 뭐 1억씩 막 떨어지고 막 2억씩 떨어지고 막 말씀 들어보니까 옆에 있으니까 뭐 실제로 한 4억, 5억 공사 들어가면 한 1억 남고 막 1억 5천 남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난 몰랐지 이제. 야, 그게 세상에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누굴 만나서 어떤 또 인연이 돼서 뭘 시작하는 것도 되게 내 인생에 굉장한 이 격차가 굉장하겠구나. 그런 어떤, 이게 세상이 굉장히 넓구나. 내가 너무 갇혀있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게 바로 되게 이제 재무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혹시 그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는 거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처음에 10몇 개 트럭이 쫙 나오잖아요. 백종원이 맛을 봐요. 맛을 보는데 다 맛없어. 맛있다고 뭐 나온 애가 없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팔아요?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한 친구가 무슨 이런 햄버거 같은 건데 막 좋은 뭐 패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백종원이 인정한 거야. 너무 맛있다고. 근데 백종원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거 장사 때려치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당신 망한다고.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계속 만들어서 팔을 수는 있는데 한 달에 250 뭐 이렇게밖에 못 벌어요. 순수익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재무적 사고예요. 재무적 사고. 그러니까 내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대 효과. 그죠?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이 재무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경매를 영원히 난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이 D 엔드 킹이 뭐냐면 이 말이 안 되는데 끝판왕이에요. 끝판왕인데 뭐의 끝판왕이에요? 재무적 사고의 끝판왕이에요. 이거보다 내가 인생 살아왔을 때 제가 나름대로 되게 막 상승시절 겪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보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나한테 이 여유로운 시간을 다 갖다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짧잖아요. 엑스박스 요즘에 성경 보셨어요? 게임기? 엑스박스 알죠? 어떤 산모가 누워가지고 막 이러다가 애를 이다리 폼을 나. 맞아. 이 창문 방향이야. 창문 방향. 똑같아요. 나오는데 나 애를 이제 팍 났어요. 그럼 얼마나 딴딴가 이렇게 이런 애기가 이렇게 나와. 근데 퓨 날아가더니 창문을 뚫고 날아가요. 그래서 계속 날아가. 슈퍼맨처럼 계속 날아가는데 갑자기 얘가 5살이 되고 날아가는 동안 10살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아저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머리가 힐끗하더니 마지막에 어디 꼬리는지 알아요? 관 속으로 들어가.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마지막에?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Enjoy play. 즐겨라. 게임해라. 놀아라. 엑스박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뭐예요? 인생이 짧으니까 인생이 짧은데 우리 그래도 이 나이 때 이걸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게 감동이거든요. 여러분들 유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D 엔드 킹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재무적 사고의 끝판왕. 다시 뭐라고요? 재무적 사고의 끝판왕.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이 엑스박스 선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너 이거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애기가 날라가 지금. 애가 이제 점점 커가요. 초등학생이 됐어. Life is short. Play more. 박수! 감사합니다.
김바람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나니 코치입니다. 네. 우리 앞에 그 신바람 코치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지금 주부예요. 그리고 아마 동영상을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제목이 경매를 배우면서 변하는 것들? 예. 아, 여기 앞에 가니까 떨리네요. 예, 경매를 배우면서 변하는 것들을 찍으면서 제가 1년 동안 경매를 배우면서 나에게 변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떨리지? 나비는 안 날아가냐? 예? 아니, 저기 앉아있을 때 안 떨렸는데 여기 나오니까 떨리네요. 예. 아무튼 그거를 이제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나에게 경매란 뭐냐면 1년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스파레주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매 코치까지 하면서 또 어쩌다 보니까 우리 그 협회에 그 지분을 갖고 계신 그 한의사님과 어떻게 그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분의 투자권을 저랑 우리 같은 푸시팀이랑 도와주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거를 배우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경매는 그냥 한다가 아니고, 경매는 물론 그냥 해야 됩니다. 근데, 끈기를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경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끈기. 둘째, 주관. 왜 끈기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말로는 계속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렇게 뱉어놓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 이유는 힘들었어요. 난관이 많았고, 그 난관이라는 게 뭐냐면 명도 부분에서 조금 그 사람 상대하거나 할 때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빌딩 남자는 저한테 뭐 나리 씨는 뭐 겁도 없이 뭐 막 가서 만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조금 떨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처음에 경매를 배우고 나서 내 물건을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내 물건을 했을 때 그 명도를 거의 저 혼자 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그 코치들을 좀 불러서 같이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 임차인이 남자였고, 그리고 그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제안을 저녁에 만나자 했어요. 왜냐면은 퇴근하고 나서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저녁에 애들이 있으니까 주중에 아니라 낮 시간에 만나자 해서 이제 낮에 제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가는데, 집 안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내가 낙찰받은 물건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연 집안 구조는 어떨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혹시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뭐 전화를 하고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냥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그냥 들어가고, 가서 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전에 전화통화를 받았을 때보다 이 사람이 돌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돈 앞에서 막판에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돌변하는구나. 왜냐면은 그 전에 저랑 그 낙찰을 받고 통화를 했을 때는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그리고 돈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제가 오히려 먼저 입으로 제가 돈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시간만 좀 주세요 했던 사람이 막상 저랑 딱 만났을 때는 택도 안 되는 금액을 딱 요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서는 약간 분노를 약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맞대응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과 싸울 때는 싸우는 거는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명도라는 과정이
좋은 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을 어떤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서 조금 정신적인 소모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조금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경매에 대한 처음 경매를 접했을 때 처음에 경매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왜냐면 그 임차인이 어린 아기가 있었고 막 그 쫓겨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그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법이 맞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경매를 하다가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뭐 그렇게 그런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더 떠들었죠. 나는 나 끝까지 할 거야 막 이렇게 계속 끈기 있게 나가. 근데 그거를 한 건을 하고 나면서 또 느낀 점은 뭐냐면은 경매는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라는 거는 100%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뭐 몇백만 원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쓰고 나머지 얼마를 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이 한 달에 1년에 2천만 원 저금하는 것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잘만 받으면 뭐 2, 3천 남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빌라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임차까지 다 드리고 끝냈거든요. 거의 내 돈이 저거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 취득세. 취득세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임차 그 보증금을 더 많이 어떻게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는 100% 확신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를 하고 나가 떨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잘 견디고 조금 다져진다면 이렇게 그 마음이 다져진다면 마인드가 딱 굳어진다면 이거는 평생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기술인 거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제 거는 또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한의사님 거를 이제 한의사님 거를 이제 입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명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느낀 거는 뭐냐면 주관이 확실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세 조사를 하든가 뭘 하든가 간에 주위에서 하는 소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그 물건이 내게 딱 되고 나서도 주위에서는 그 물건 별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 너무 비싸게 낙찰받았어 뭐 그거는 뭐 얼마고 지금 때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그쪽은 뭐 하얀 길이야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주관이 만약에 본인이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은 이 정도다라고 가치를 정확하게 잡았으면 옆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모든 걸 다 끝내고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는 내 판단이 맞다.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관이 확실하면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협회장님이 돈질을 잘해야 된다. 이거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 시세조사를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세조사 아무리 뭐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해도 막판에 입찰할 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마음이 심리가 금액을 적게 쓰고 싶어지거든요. 예, 마지막에 막 흔들려요. 그리고 사이트에 이렇게 보면은 낙찰 사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물건이 몇 %에 낙찰되어 있는지 그 사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굉장히 참고로 해서 거기서 뭐 조금 더 쓰거나 뭐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80%에 낙찰됐다. 최근에 낙찰된 게 80 몇 %다 하면은 그거에서 조금 더 써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시세조사를 해서 이 물건은 값어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거기서 내가 먹을 수익률만 정확하게 따져서 최대한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써서 최대한 질러야 되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우리 그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평창동 건을 우리 미용실을 받은 거 아시나요? 유튜브에 보시면 아마 평창동 낙찰 사례 해갖고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미용실 바로 앞에 이제 휘트니스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게 또 이제 저기 경매에 나왔는데 이제 한의사님이 이제 그거를 한번 또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평창동 건을 대충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세인지는 다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 피트니스는 우리가 받은 미용실보다는 평수가 더 넓었어요. 물론 약간 흉한 상가기는 하지만 그거 피트니스는 50평이고 미용실은 38평인가 그랬거든요. 10평 정도 차이가 나는 물건이었어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 물건은 미용실보다 조금 더 금액이 나가는 거였고 더 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배운 대로 안 하고 이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평창동 그 미용실을 잡을 때 약간 그 2등하고 그 차이가 있었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이 그 피트니스를 잡을 때는 조금 금액을 덜 썼던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금액을 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폐차를 했고, 폐차를 하고 나니까 그 물건이 너무 아까운 거죠. 후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입찰을 들어갈 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협회장님이 돈질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강력한 부자 마인드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도 못 먹는 거죠. 떨어지면 아무것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나는 땡큐야 라고 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베팅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들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엔 100% 낙찰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매는 제가 생각하기엔 낙찰이 전부가 아니라고 봐요. 낙찰 본 그 순간부터 제2단계에 돌입하는 거거든요. 제2단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명도. 예, 또 명도를 또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또 수익률이 좌우가 돼요. 왜냐면은 명도를 잘해서 뭐 재계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 더 이상 그 공실의 위험도 없고 까이는 것도 없고, 하지만 또 명도하는 과정에서 또 돈이 얼마가 또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물론 어떻게 보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좀 다듬어지고 조금 이렇게 마인드가 좀 강해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작업이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끈기가 있어야지 그 될 때까지 버티고 끝까지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끈기로 보고요. 특히 뭐 직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바쁜 일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끈기 면에서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또 명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해서 어느 정도 매건 하셔서 다져지면 평생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원금이 보장되는 재테크가 바로 경매라는 말씀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